모리아교회가 명절 때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쪽방촌 주민들을 초청해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교회 리모델링 봉사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섬교회인 이작교회 수양관 리모델링 봉사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 도를 넘어 구나 군 단위에서도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알아봤습니다. 선교사 출신 목회자가 담임하는 순복음 호수교회가 개척 3년 만에 빠르게 부흥했습니다. 순복음 호수교회 부흥 비결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한 쪽방촌 주민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가족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추석 전날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서울 동자동 쪽방촌이 활기를 띱니다. 모리아교회가 추석을 맞아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을 초청해 추석 선물을 나눴습니다. 사실 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해년마다 명절 빼놓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교회는 이날 500여 명의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닭과 만두,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명절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즐겁죠. 누가 이렇게 해줘요. 자녀들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고맙죠. 목사님이 이렇게 뵙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냥 고루고루 맛있는 거 많이 주셔가지고 아주 추석 잘 새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10년 넘게 쪽방촌 사역을 하고 있는 모리아교회는 넉넉하지 않은 교회 재정이지만 부활절, 성탄절 같은 교회 절기나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침, 뜸, 발 마사지 등의 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한 번 열리는 짜장면 잔치는 어느새 2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됐습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모리아교회의 작은 섬김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봉사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 국내 선교팀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작은 섬교회 리모델링 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봉사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100길로 2시간가량 이동하면 나타나는 섬 대이작도. 3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섬에는 작고 아름다운 이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바로 옆 낡은 건물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 외벽에서부터 내부까지 능숙한 전문가와 젊은 청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삼성제일교회 국내 선교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수양관 리모델링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작교회 수양관 리모델링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섬기는 이번 명절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곳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곳이 깨끗하게 완성이 되면 여러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마음도 몸도 힐링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승로 목사. 2017년 부임 당시 교회는 남의 땅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이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모금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와 미주총회 소속 교회들의 지원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친 바닷바람과 맞서며 노후된 교회. 지난해 여름 삼성제일교회 국내 선교팀의 리모델링 봉사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최근 서해안을 핥히고 간 태풍 링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수양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삼성제일교회 국내 선교팀이 다시 교회를 찾은 겁니다. 추석 연휴를 놀러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다 이렇게 그 황금 같은 기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수양관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땐 굉장히 미안하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사에 투입됐던 모든 청년들, 앞으로 우리 세대, 미래 세대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외딴 섬 이작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 수양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에 우리 교회 청장년들 4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 이작교회 수양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쉼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데 헌신한 삼성제일교회 성도들.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작은 섬교회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을 시도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나 도뿐만 아니라 더 작은 단위에서도 관련 조례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3일 대구 달서구 의회에서 입법 예고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 이후로 양성평등 정책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에 가까운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1항에는 구청장이 성평등의 목표를 가지고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 또 3항에는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철회됐습니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은 성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양성이 아닌 다양한 성을 대변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해당 조례는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성적 지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제 성적 그거 있잖아요. 네네. 이제 지향이라는 게 내가 남자로 생각이 들면 또 남자인가 이런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원래는 생물학적인 성은 고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기 대구 수성구에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고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 또한 의견 수렴 기간 빗발치는 반대 의견으로 철회됐습니다. 최근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해 성평등을 포함하는 조례들이 저항에 직면하면서 더 작은 단위의 지자체로부터 조례가 발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합니다. 특히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 등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용어를 사용해 조례 제정 시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학생인권 조례, 그다음에 뭐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조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또 이제는 구별로 또 넘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꼼수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용어 전술이죠. 공산주의 용어 전술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성평등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정 시도되는 관련 조례들, 보다 예리한 경계가 요청된다는 목소리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개척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 선교사 출신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 약 3년 만에 17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뭔지 교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일산 호수공원 옆에 빠르게 성장하는 개척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 교회에 들어서면 호수공원 쪽이 보이도록 한 면이 유리벽으로 설계된 본당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당을 지나면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노인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바닥재를 사용했습니다. 교회 탁구장은 현재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지역 주민 전도를 위해 개방됩니다.
교회 주차장과 화장실 역시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습니다. 개방을 키워드로 지역과 어울리는 교회를 맡고 있는 정양식 목사는 10여 년 동안 괌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교사 시절 느낀 은혜는 정 목사의 목회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베트남 공안의 눈을 피해 몰래 예배하던 시절부터 한 이름 모를 부부의 헌금을 바탕으로 현지 성도들의 헌금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도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6층 단독 교회 건물을 세우기까지 모든 사역지를 부흥시켰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정 목사. 선교지에서의 출심을 지키기 위해 정 목사는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새벽 예배를 찾는 성도들에게 매일 안수 기도를 합니다.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몸에 뱄다는 정 목사. 교회 부흥의 원인으로 성도들이 정 목사의 새벽 예배 안수 기도를 꼽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교회 부흥 요인으로는 교회의 개방과 지역사회 기여가 꼽힙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에는 콩나물을,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각종 교회 절기에는 선물을 나눠주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정 목사는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개방적인 교회, 정말 울타리도 다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도 있지만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나는 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작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에 조그마나마 이바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선교사 시절의 목회 초심을 지키는 목회자의 자세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와 입법의회를 앞두고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목사와 장로 심의 연한을 연장하자는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오는 10월에 입법의회를 개최하는 기독교대학감리회에서도 표결로 부결됐던 목회자와 장로의 은퇴 연령을 미국 감리교 정년에 맞춰 2년 연장하자는 안건을 재투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지난 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5년 연장했습니다. 대북 민간단체 유진벨 재단이 북한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유진벨이 지원하는 다제내성 결핵센터를 모두 방문할 것이라며 보건성의 협조를 받아 현지 의료진과 기존 환자들을 만나고 신규 환자를 등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6개월분의 다제내성 결핵약과 지원 물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벨 재단 방북 대표단은 지난 3일에 북한으로 출발해 이번 달 하순까지 북한에 머물 예정입니다. 남군산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희년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교회 설립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군산지방회 박상일 회장은 지역을 살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 변화와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군산 교회에서 파송한 조상훈 목사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군산 교회는 희년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성도 37명을 파송하고 교회 건립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가 제9대 송기신 신임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송기신 총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전국 최고 수준의 명문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자부한다며 대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임 기간 중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독교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을 제안했습니다. 송기신 신임 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백성문화대학교에서 학사 총괄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오는 20일 국회 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아동 놀이환경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 이완정 교수가 권리로서의 놀이를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가 주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굿네이버스 울산 나눔 인성교육센터 김지원 사무국장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례 발표 순서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기독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 온맘닷컴의 온맘픽은 건전하고 이단성 없는 기독교 영상을 선별해 배포하는 인터넷 웹 서비스로 개발됐습니다. 온맘닷컴 측은 목회자와 신학생, 신앙인들이 영상 선별에 참여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은 무해한 기독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카테고리도 마련돼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럭비 선수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건 이후 종교 자유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럭비 선수 이스라엘 폴라우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호주 럭비 협회로부터 부당 해고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온 법안에는 호주인들이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직장 밖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포터 호주 법무장관은 호주는 나이와 성별, 인종, 장애로 생기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금지 체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초안은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 등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홍콩 시위를 이끄는 홍콩인들과의 연대를 위해 작곡한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목시앤의 싱글 앨범 디 에그는 홍콩 국민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곡으로 특히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치열한 몸부림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시앤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에서 큰 영감을 얻어 홍콩 시위대와 연대감을 느끼며 노래를 만들었다면서 이 노래가 홍콩인들의 역경과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산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호 분립개척교회를 세운 건데요. 자세한 소식은 대구방송 정승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립 60주년 기념 분립개척교회 사랑 담은 교회의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제1호 분립개척교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김종원 목사는 대형 교회가 아닌 건강한 중소형 교회가 많이 세워질 때 진정한 지역 복음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형 교회 한 개 교회보다 정말 작은 정말 그런 중소형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 교회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 한국교회의 건강성은 확보되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척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를 실질적으로 이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2016년 당회에서 분립개척에 대해 결의하고 작년 말 분립개척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실제적인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분립개척을 위해 교회는 각 부서의 예산을 10%씩 줄이고 성도들의 특별 헌금을 더해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공모를 통해 교회 이름을 사랑 담은 교회로 정하고 30명의 성도와 함께 경산중앙교회 부목사인 이군준 목사를 분립개척 1호 담임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참 감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랑 담은 교회를 세웠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경산중앙교회와 사랑 담은 교회는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형제교회로 동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산중앙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생산해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가 지금은 작은 그런 교회로 출발했지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공교회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경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사랑 담은 교회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의 지역 복음화를 위한 분립개척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2019년 포항 지역 선출직 및 군경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포항시 남구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장 김영걸 목사는 포항시를 위해 불철주야로 섬기는 선출직 공무원과 군경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참석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해 포항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시의 발전과 군경 지도자, 선출직 공무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항 개원 침례교회가 설립 110주년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는 개원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계기로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개원침례교회는 지난 1909년 개척돼 올해로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원침례교회는 지역 고령화와 재정 등의 문제로 교회를 재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CTS 프로그램 7,000미라클 땅끝으로를 통해 사연이 알려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기감 중부연회 동지방 목회자들을 위한 미디어 세미나가 푸른사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4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CTS 기독교TV 신현철 PD가 강사로 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과 편집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습을 통해 목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눴습니다. CTS 경인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연구회가 정준모 장로의 생애와 저서를 주제로 제80일의 정기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면도 에덴 수양관 김덕순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했다며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연구 발표회에서는 손자인 내성교회 정차영 장로가 정준모 장로의 생애와 저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불신자로 살아온 정준모 장로는 45세에 양산지방 첫 교회인 양산읍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정준모 장로가 쓴 경제사율은 당시 선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922년경부터 10년 동안 집필해 완성한 문서 선교책으로서 국내 유일의 성경 관련 한시집입니다. 충남 대야도에 있는 에덴 산장에는 정준모 장로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념 전시실과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목동 제1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부부학교를 마련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라며 시작한 부부학교에서는 30쌍의 부부를 초청해 크리스천의 성, 재정관리, 대화법과 자녀 양육 등 성숙한 부부 생활을 돕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목동 제1교회는 매년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아기 학교 등 가정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 보기 시간입니다. 각 교단의 총회가 한창인 시기죠.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1년간의 활동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님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하셨습니다. 지난 1년 어떻게 회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많은 총대들이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한 회기를 잘 마쳐갑니다. 우리 교단의 전체 한 회기를 좀 평가를 한다면 안정적인 한 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정적인 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 힘을 모아줬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어줬기 때문에 한 해를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아쉬운 부분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쉬운 부분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저희 교단에 부러지셨던 그 기치가 변화하라 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였습니다. 교회와 민족 앞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우리가 변화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생각한 만큼 또
준비한 만큼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대단히 많지요. 우리 교단의 기구의 변화도 좀 주고 싶었고 또 인적인 그런 변화도 많이 주고 싶었는데 그걸 충분히 다 감당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 주요교단 총회장님으로서 이제 교계 활동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신뢰를 잃은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목회자의 일탈이라든지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그 교회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불러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외적으로는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정서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있다. 그것이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고 또 진리에 상반된 그런 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좀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어떤 그런 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 교회가 요즘 또 많이 또 위축돼 있습니다. 이 위축돼 있는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위축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반적인 이 문화, 정서가 반기독교적인 것 때문에 그 프레임 속에 기독교가 좀 갇혀 있고 가려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위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심기일전해서 부응하고 또 성도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이슈를 선점하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활동들을 더 해야 되겠죠. 예, 뭐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뭐 어려움,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라고 하는 점들을 탈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된다.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이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서 교회가 좀 끌고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유, 가치를 사회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회적인 이슈를 선점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그 필요성 또 존재 가치를 많이 인식했는데 이런 점들을 교회가 다시 회복해 나가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좋은 탈출구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에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사회의 이념적인 갈등, 뭐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갈등에 교회가 편성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확신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진리는 진리다. 결국 진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이긴다, 진리는 진리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성도들이 균형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균형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최근까지 북한 문제가 좀 진전을 보이다가 또 최근 들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특별히 초 회장님 이제 속해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의 기도의 결과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교단은 오래전부터 평양에 빵 공장을 세우고 인도적인 지원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이제 통일부로부터 우리 교단 자체가 대북 지원 사업체로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NGO 단체가 받은 것이 아니고 교단장이 대표가 되어서 교단이 이제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미 저희 교단은 이제 산림 녹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모두에게 가장 공통점은 이 산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북한은 거의 민둥산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산림 녹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정치적으로 경색이 되어 있더라도 교회는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이 일을 북한 산림총국과 MOU를 맺고 이 사역을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 묘목을 보내는 거죠. 묘목을 보내서 그 묘목을 식수를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경색도 풀 수 있는 교회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요즘 신문이나 뭐 주변 정세들을 보면 미국이나 또 중국, 일본 등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나라들의 정세가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좀 네트워킹할 필요가 있겠다. 이 주변 국가들의 기독교 관계 기관들과 좀 기도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 전체가 함께 이 기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첫째로 필요할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이런 지금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갈 때 이 기독교가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플랫폼이 되면 여기에 문화도 같이 따라오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역이라든지 인도적인 사역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기독교가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하면 이런 주변 국가의 관계들이 정치적으로는 경색되어 있지만 이 민간인들,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경색된 것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총회장님 이제 9월 총회면은 총회장님 1년 임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역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교단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단에 있는 책임 있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고, 또 제가 교단장을 하는 동시에 한교총 대표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장을 마친 이후에도 그런 책임 있는 교단의 지도자로, 또 교계의 지도자로 제 할 일을 찾아서 뒤편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계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22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